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을 잘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 발정난 개 마냥 아주 천박하고 지팔자 지각곤 전남편과 상간녀를 제대로 보내버린 썰을 풀어보려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끝까지 제가 지질이 궁상으로 살 줄 알았고 상간녀가 저를 막 보면서 비웃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제가 상간녀랑 전남편을 쌍으로 통쾌하게 보내버렸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전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연상이었고요. 전남편이랑 저는 지인을 통해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니까 선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별로 안 친했던 동기한테 연락을 해서 결국 소개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보다는 동안이고 전남편이 나쁘지 않게 그냥 남자답고 둥글둥글하게 선하게 생겼습니다. 말도 꽤 잘 통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행을 좋아하는 면이 저랑 잘 통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처음 만난 날 각자 다녀온 여행지들, 세계 나라들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까지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말과 같은 줄은 결혼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죠. 전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도 솔직히 제가 정신적으로는 완전 누나 같았습니다. 남자는 개 아니면 애라고 했던가요? 제 전 남편은 처음에는 개보다는 그래도 애에 가까웠어요. 전 남편은 대기업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퇴사를 하고 싶다고, 뭔 놈의 여행을 가고 싶다고 밤이면 밤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전 남편이 책임감이라고는 아주 일도 없는 놈인 거 알아서 진작 이혼해야 됐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전 남편이 워낙 회사 생활 자체가 답답하다면서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네 뭐네 하면서 회사 다니는 걸 힘들어하긴 했는데요. 자꾸 자기 전문직 친구들이랑 스스로 비교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원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곧잘 했고 또 법학과 나왔으니까 하다못해 변호사 아니면 법무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대기업 다니면 뭐해? 결국 법학과 동기들 앞에서 법무팀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니까? 아,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뭘 또 그게 속상해. 내가 당신 공부 잘한 걸 모를까 봐?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으니까 진즉에 알고 있었지. 그래도 잘 다니던 회사는 계속 다녀야지 않겠어? 난 그래도 공부 다시 시작하면 변호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이 봐도 그렇지 않아? 나야 모르지. 당신이 공부 잘한 거야 알지만 우리가 졸업한 지도 꽤 되었고 또 안 하던 공부 다시 하려면 아마 버거울 거야. 이렇게 회사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잘리면 끝이고 내가 잘해도 회사에 있는 기준에 맞춰서만 받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전문직 변호사 되면 일한 만큼 벌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어? 난 잘 모르겠어. 회사 열심히 다니다 보면 승진도 하고 당신 똑똑하니까 잘 해낼 거야. 원래 회사 생활이 즐거운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 난 뭐 즐겁나? 나도 참고 다니는 거야. 치, 내가 무슨 말 원하는지 알면서 왜 당신은 나한테 공부하라고 말을 안 해줘? 너무해. 글쎄,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저는 전 남편의 말에 애써 모르는 척 웃어넘기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평범하게 회사에서 사무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교 법학과 애들이랑 많이 친해서 그런지 법학과를 졸업해서 변호사를 안 하는 게 어떤 건지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한테 회사는 그래도 다녀야지 어떻게 하냐고 그랬었는데 전 남편이 자기는 누가 지원만 해주면
변호사는 못 돼도 법무사는 쉽게 될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도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 남편이 매일 밤 퇴근하고 오면 타령하듯 퇴사하고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홧김에 저는 그게 그렇게 소원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전 남편은 우리 아직 애도 없고 하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한번 도전해보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전 남편이 눈이 번쩍 해가지고서는 너무 고마워. 나한테는 당신뿐이야 이러고 그때부터 수험생 모드로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직장 다니면서 생활비 다 대고 전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제 전 남편도 서울에 알아주는 명문대 법학과를 나온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 남편을 은근히 믿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해줬는데 전문직, 그래, 변호사는 어려워도 법무사는 합격하겠지 하고 말이죠. 물론 제 주변에서는 제가 남편 뒷바라지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나이에 다 큰 남편을? 무슨 부모도 아니고 다 늙어서 무슨 공부를 시키냐? 좀 아니지 않아? 그런 공부는 학교 다니면서 진즉에 했어야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아서라 아서, 어? 이미 허락한 거 어쩌겠어. 나도 처음에는 귀뚱으로도 안 들었는데 매일 밤마다 타령하는 거 못 보겠어서 결국 질렀지 뭐. 일단 딱 2년만 시켜보려고. 요즘 세상에 너네 남편은 너 같은 애를 와이프로 두고 이게 무슨 복이라니? 어휴 부럽다냐. 너 말고 네 남편이. 그치. 그만큼 나한테 잘하겠지. 나중에. 에이, 사람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너 그래도 모르는 거다. 아무리 남편이라도 이건 너무 모험이고 도박이잖아. 너 혼자 고생하는 게 어디 쉬워? 지금이라도 그냥 이직하라고 하는 게 안 낫겠어? 맞아, 맞아.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3년이 4년 되고 그런다잖아. 지금은 너희 애 없다고 해도 이런 계획으로 가면 아예 안 낳게 될 텐데? 그것도 괜찮고? 아니 뭐 일단은 한번 해본다니까. 내가 좀 고생해도 어쩔 수 없지. 임신도 뭐 사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공부한다는 양반한테 무슨 임신 타령을 하겠어? 냅둬 보려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직 되는지. 진짜 준이가 보살이다 보살이야. 난 하라고 하면 이혼하자고 할 거야. 이런 조강지처가 어딨냐고 정말. 친구는 끝까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면서 말렸지만 저는 제 전 남편이 억지로 회사를 그렇게 다닐 바에야 효율도 안 나오고 승진도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점점 자존감만 낮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이 그렇게 원하는 공부를 실컷 하게 해주고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나중에 전 남편 덕 좀 보면서 팔 잡히고 서로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전 남편도 저의 이런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원래는 변호사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2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3년째 떨어지니까 본인도 안 되겠는지 바로 법무사로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이랑 비교하면 남들보다 공부 기간이 더 길었다면 길었죠. 공부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그대로 법무사가 되긴 되었으니까 완전 미친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전 남편이 저한테 다른 사람들 말처럼 정말 잘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고요. 오죽했으면 4년으로 길어진 수험 생활에 시어머니도 저한테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전 남편이 이제 평생을 저한테 잘하면 되겠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물론 시어머니도 전 남편이 저에게 이런 크나큰 배신을 하게 될 줄은 모르셨겠지만요. 전 남편에게 합격 소식을 들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 남편의 법무사 합격을 축하하려고 케이크랑 와인이랑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현관문 소리를 못 들었는지 집에서 제가 온지도 모르고
전 남편이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놀라게 해주려고 거실 테이블 위에 제가 사온 케이크랑 와인을 올려놓고 슬금슬금 전 남편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제가 온 지 아직도 모르는지 한참 통화 삼매경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날 전 남편이 한 말이 귀에 박혀서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방금 법무사까지 됐는데 무식한 애랑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수준 떨어지게. 당신이 서울에 법무사 사무실 차려준다는데 당연히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지. 제가 전 남편 입에서 나온 그 황당한 말을 듣자마자 전 남편 멱살을 잡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무식해? 누가? 내가? 어이가 없으려니까 진짜. 야, 그 법무사 사무실 차려준다는 그녀는 누군데? 꼴에 바람을 펴? 네가 감히? 왔으면 인기척이라도 하던가. 무슨 귀신처럼 들어와서 남의 통화를 엿듣고 그래? 이래서 무식한 사람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좀 나가줄래? 나 통화하고 있었잖아. 본성을 바로 드러내시네. 야, 너야말로 무식하고 경우 없는 놈인 거 정말 모르냐? 여기는 내 집이야. 나갈 거면 네가 나가. 나가라고 당장! 그랬더니 전 남편이 저를 비웃으며 대놓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법무사가 되었잖아. 그치? 그런데 당신이랑 좀 다르게 잘 나가고 잘 사는 여자가 생겨버린 거지.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뭐? 그래서 놔달라고? 이 개같은! 감히 네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천벌받아. 그래서 저는 바로 전 남편의 뺨을 올려버렸고 전 남편한테 더러운 것, 그래 하자, 이혼, 해. 법무사가 아니라 밥만 축내는 법무사인 게 하고 전 남편의 짐들을 보이는 대로 죄다 저희 집 현관 밖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법무사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잘 사는 여자 만나 조강지쳐 버리는 쓰레기의 짐은 더 이상 제 집에 1분 1초도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뺨 맞고 얼얼해진 전 남편이 멍청한 표정으로 그러고 있는 저를 계속 쳐다만 보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전 남편을 바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 같은 쓰레기를 법무사 만들겠다고 그 4년 동안이나 괴고생했으니까 그거 다 위자료로 받아낼 거야. 각오해라. 너랑 바람난 상간녀한테도 상간녀 소송 기대하라고 전해주고. 그러자 전 남편은 분해하면서 꼴의 법무사라고 나대더라고요. 네가 뭐 소송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냐면서 비꼬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요. 야, 나 그래도 전문직 법무사야. 이게 어디, 네 마음대로 될 것 같냐? 그리고 그 누나 나랑 진지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그러니까 서울에 날 위한 법무사 사무실까지 차려준다고 하지. 넌 그거 못 해주잖아. 사랑? 개소리하고 있네. 넌 밥값도 못하고 밥이나 축내는 법무사잖아. 법무사로 뭐 경험도 없는 게 뒷바라지 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너 같은 놈은 망할 거야 반드시. 네가 뭐 평범한 회사 다니면서 버는 걸로 어떻게 전문직 법무사인 나랑 돈 많은 우리 누나를 이기겠냐? 하나도 안 무섭다. 안 무서워. 내가 왜 망해? 절대 안 망하지. 과연 그럴까? 네 그 잘 사는 누나는 네가 법무사로 뭐 날리는 줄 아나 보지? 아니, 누나는 날 정말 사랑한 거야. 이게 바로 찐사랑이지. 나 법무사 되기만 하라고 하면서 너처럼 4년 동안 공부만 한다고 부담도 안 주고 서울에 딱 내 이름 건 법무사 사무실 차려주겠다고 하잖아. 아주 희대의 사랑 납셨네. 그냥 이걸 확... 네 뺨 더 갈겨봤자 내 손만 더러워지지. 쓰레기. 그 사랑 퍽이나 오래가겠다. 이 책임감 없는 놈아. 이 염치도 모르는 놈아. 너 같은 거야말로 법의 처벌을 엄격하게 받아야 되는 거야.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래봤자 내가 법은 더 잘 알아. 절대 내가 불리하게 판결 나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말고. 전 남편이 으름장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늘어놓았지만 결국 이혼 소송에서는 제가 이겼거든요. 누가 봐도 제가 4년 동안 전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꾸역꾸역 생활비, 신혼집 대출 등등 혼자 벌어온 증거들이 곳곳에 아주 버젓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증거자료 수집해서 제출하려고 해도 너무 넘치는 자료들에 제 마음이 같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전 남편이 바람을 핀 상황이라 잘못이 전 남편한테 있으니까 저한테 위자료를 무조건 줘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전 남편은 제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 걸 아예 몰랐습니다. 저는 제일 친한 이혼 전문 변호사 친구한테 사정을 말하고 소송을 제대로 준비해서 완벽하게 이겨주었죠. 게다가 제가 전 남편이 바람핀 거 알게 된 그날 바로 녹음 버튼 누르고 남편 있는 방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걸 전 남편 바람핀 증거로 딱 제출해버렸죠. 자기 입으로 술술 불고 상간녀가 법무사 사무실을 해주겠다는 걸로 전 남편 꼬여낸 것까지 아주 완벽하게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남편 정리하면서 위자료 잘 받고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잘 받아냈고요. 소송 과정은 오히려 너무 쉬웠답니다. 친정 부모님이랑 친구들한테 제가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했더니 정말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제가 정말 안타깝게 느껴졌었나 봐요. 전 남편이 결혼하고 멀쩡하게 잘 다니던 대기업 때려치우고 4년 동안이나 돈도 한 푼도 안 벌고 공부만 했으니까요. 생활비며 신혼집 대출이며 다 제가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잘했다. 그동안 네가 김서방 뒷바라지 한다고 그 4년 동안 얼마나 개고생했냐. 아유, 나는 아직도 그거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난다. 괘씸한데 그거에 비해 뜯어낸 게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쓰레기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미래의 내 인생에도 그게 좋은 길인 것 같아. 엄마, 축하해줘서 잘했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우리 딸. 분명히 우리 준이는 나중에 잘 풀리려고 그딴 놈 떨쳐낸 거다. 진즉에 내가 떨쳐내게 했어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 더 행복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면 되지 뭐. 그래도 받을 건 다 받아냈어. 내가 아주 속이 상했었는데 한번 바람핀 놈은 분명히 또 핀다고 했다. 너 마음고생 안 하고 잘 털어낸 거야. 잘했어. 너희 둘 사이에 애도 없고 얼마나 깔끔하고 좋니? 이제 새 인생 살자. 알겠지? 네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딸이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웃어요, 웃어. 저보다 더 화를 내주는 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축하와 위로를 받으면서 저는 전 남편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찌 되었던 간에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최대한 두둑하게 뜯어냈고요. 전 남편에게는 정말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하면서 연락이 안 오도록 카톡까지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전 남편은 같이 바람난 그 상간녀가 정말 법무사 사무실을 차려줬는지 이전보다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소식을 알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주변 지인들이 겹치니까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화를 내거나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스트레스 만땅이었죠. 그리고는 심지어 그 상간녀랑 결혼까지 했다더라는 소식까지 들어서 더 어이가 없고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정말이지 도저히 꼴 보기 싫어서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언젠가는 망해라 하는 저주를 하면서 일부러 그들의 더 소식을 안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제 할 일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루하루 흘려보내다 보니 시간은 잘 가더라고요. 그 사이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행운도 따르게 되었고요. 물론
제 전남편이랑 상간녀는 제 소식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겠지만요. 제가 원래 그런 거 별로 떠벌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남편과 상간녀가 제 인생에 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별다를 거 없이 평소 하던 대로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기분 나쁘게 저를 툭툭 치는 겁니다. 누구신데 저를 치세요? 제가 뒤를 돌아서서 저를 툭툭 친 사람이 얼굴을 보니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을 데려간 그 상간녀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설마 저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건 아니죠? 미안해서 어쩌나. 근데 나랑 남자 취향이 겹친 걸 어떻게 해요? 어쩌겠냐고요. 제 인생을 망친 상간녀가 제가 건물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비웃을 수 있는 상대라고 바로 계산을 한 거죠. 상간녀가 저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상간녀를 보고 큰 소리로 제대로 상간녀보다 더 크게 비웃어줬습니다. 이야,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건물 청소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 청소하면서 니들보다 팔자 사납게 살고 있나 뭐 그런 측은지심이라도 들었냐? 그런데 이걸 어쩌냐? 지금 네 남편이 나랑 다시 합치자고 난리치던데 알고는 있냐?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괜히 나한테 자격지심 있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너무 추하다, 추해요. 아줌마, 그러지 좀 마세요. 나이 먹고 늙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 있는데 누가 아줌마 말을 믿겠어요? 그래? 믿기 싫으면 하는 수 없지. 이것까지는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남편 놈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런데 어쩔까요? 그 새끼는 개쓰레기라서 내가 버린 건데. 그러면서 제가 전 남편 놈이 보낸 문자를 상간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카톡이 차단돼서 전 남편이 저한테 문자로 계속 보냈더라고요. 그걸 본 상간녀가 개거품을 물면서 바로 쓰러지는데 아주 웃겨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망할 놈을 그냥... 아니, 별 볼 일 없는 너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돼? 이 문자 조작한 거지. 그렇지? 얼른 바른 대로 말하라고. 내가 너처럼 시간이 남아도는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어디다 대고 건방지게. 그런 걸 조작했으면 이렇게 우연히 너 같은 상간녀랑 마주치지도 않았겠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말해라. 뭐야?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막말 오지게 하네? 야, 그게 진짜라고? 정말? 너네 어차피 싹 다 망했다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겠냐? 그러자 상간녀가 표정을 구기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아마 그 전남편 개쓰레기 놈한테 따지러 바가지 긁으러 가는 거겠죠. 제 알 바 아니니까 처음에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어차피 이제 다시 평생 볼 일 없는 상간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전 남편이 바람핀 걸 알고 전 남편한테 위자료 받고 상간녀 소송까지 하고 난 이후에 상황은 저에게 많이 유리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상간녀와 전 남편은 제 저주가 통한 건지 뭔지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하루가 다르게 망해가며 힘들어진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친정엄마 땅값이 행운처럼 올라서 최근에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친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원래는 농지였는데 그린벨트 제한이 풀리고 정부에서 개발 싹 다 들어가겠다고 확정이 돼서 갑자기 확 오르게 된 것이었죠. 남들한테 한 번도 안 속이고 베풀고 착하게 살다 보니 이런 행운도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소식 듣고는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값 받은 걸로 서울에 건물을 사고 나니까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제가 처음부터 건물주가 아니었으니까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건물 청소도 그래서 제가 틈날 때마다 하게 된 거였고요. 갑자기 많은 자산이 생겨도
그거에 맞게 사람이 한 번의 벼라면 탈이 난다는 친정 부모님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하면서 원래처럼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놈은 이 소식은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저한테 왜 문자 계속 안 보냐면서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다면서 찾아와가지고 아주 그냥 하루가 다르게 계속 전 남편 놈이 매달리는 거 있죠? 정말 꼴불견이었습니다. 딴 년이랑 바람나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들이밀던 전 남편 면상이 자꾸만 저의 건물에서 보일 때마다 당장이라도 경찰을 불러서 내쫓고 싶었지만요. 이러다 말겠지 했던 게 벌써 2달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그 건물의 건물주가 아니고 건물 청소나 하는 줄 알고 상간녀가 거기서 폼 잡고 놀리고 있었던 거죠. 지들 망한 건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굳이 그 둘이랑 엮이기 싫어가지고 입 다물고 그냥 제 할 일 하면서 앞으로 저랑 제 친정 부모님이랑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이 건물 잘 관리해서 돈을 벌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직접 찾아와 주니까 제가 또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건물에 찾아왔길래 이번에는 좀 다른 태도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여기 지겹지도 않냐? 너희 상간녀 부인은 네가 여기 맨날 와서 이러고 죽치고 있으면서 나랑 살고 싶다고 애원하는 거 아냐 이 말이야. 아이 당연히 아직은 모르지. 네가 받아줘 올 거 아니야. 나도 그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 안 그래? 나야 지금이라도 당신이 나 받아준다고 하면 올 생각 엄청 있지. 차고 넘치지? 아 그러셔. 내가 그렇게 탐이 나? 이 건물 건물주가 되니까? 그때 이혼할 때 네가 물은 홀라당 다 까먹었나 봐? 너 그딴 기억력으로 4년이나 공부하게 한 내 세월이 아까워서 못 참겠는데?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꼭 건물 때문은 아니고 그 누나랑 같이 살다 보니까 당신의 그 지고지순한 현명한 조강지처의 모습이 그립더라고. 건물도 생겼으니 나랑 이제 같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튕기고 나 좀 받아주라. 어? 벌써 2달째야. 나 피말려서 죽는 걸 보려고 그래? 전 남편이 이야기하는 꼬라지를 보니 아직 상간녀한테 연락 온 걸 받지도 않고 둘이 만나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한테는 상간녀랑 정리하고 오면 다시 받아준다고 뻥을 세게 쳐봤죠. 그래? 그렇게 피말려? 그래. 당신 성의도 있으니까 벌써 꼬박 2달이 지났네. 이렇게 매일 우리 건물 와서 출근 도장 찍은 게. 우리 친정엄마랑 친정아빠가 너 왔다 간 거 알면 아주 기겁하시겠지만 내가 정말 잘할게.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너무 면목 없는 거 알지만 네가 한 번만 더 받아주고 기회를 주면 내가 그래. 그 기회 준다고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정말 나한테 기회 다시 주는 거야? 우리 다시 부부 하는 거야? 정말이지?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된다? 당연히 네가 얼마나 빨리 상간녀랑 정리하고 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 나 서류 지저분한 거 딱 질색인 거 알지? 상간녀랑 결혼까지 했다며. 당장 이혼할 수나 있겠어? 그 여자가 널 가만 놔두고 곱게 이혼해줄까? 아이, 그건 문제 없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누나랑 이혼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 나한테 딱 그래 1달만 줘. 내가 그동안에도 계속 내 마음이 한결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기 출근 도장 계속 찍을 테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시던가. 난 네가 하는 거 봐서 결정한다고 했다. 나 다시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준이야. 내가 진짜 잘할게. 나 정말 진심이야. 이 건물주인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할 거야. 앞으로 계속 지켜봐줘야 해. 약속이야. 아, 김칫국 오지게 마시고 있네. 난 아직 아니거든. 정리하고 오는 게 먼저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전 남편은 당연히 그게 순서에 맞는 거 본인도 안다면서
걱정 말라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재미있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제 예상대로 전 남편은 저희 건물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상간녀한테 들킨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하니까 상간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했을 겁니다. 뺨 맞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전 남편이 와서 자기가 이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일일 보고를 하는데 아주 웃음이 새어나와서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답니다. 야! 너 내가 법무사 사무실까지 서울에 차려주고 너랑 결혼까지 해줬는데 내 돈으로 투자 망하고 지금 전처한테 붙어서 혼자만 살겠다고 토끼는 거냐?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말이야. 우리 이제 이혼하자니까? 몇 번을 말하게 하냐? 어? 이제 누나 부자도 아니고 내 법무사 사무실까지 날리게 생긴 마당에 나도 살 길 찾아야지. 내 앞길 막고 싶어서 이래?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쿨하게 해야지, 쿨하게. 쿨은 무슨 얼어 죽을 쿨이야. 나랑 지금 장난해? 전처 무식하고 돈 없다고 내가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런 개쓰레기 새끼를 다 봤나?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누구 좋으라고? 어? 우리 전처가 무식하다고? 내가 언제? 건물주님 되셨다니까? 주님 중에 제일 좋은 거 건물주님 몰라? 나도 누나 돈 많다고 해서 합친 건데 이렇게 금방 투자한 게 바로 거덜나게 될 줄은 몰랐지. 너 그러면 전처한테 그 문자 보낸 게 정말 너였던 거야? 전처가 건물주 돼서 나 버리고 전처랑 다시 합치겠다고 지금? 너 그게 맞아? 역시 누나는 똑똑해. 바로 상황 파악이 되잖아. 내가 이래서 누나하고 바람을 폈던 거지. 아 물론 사랑이었고 지금도 사랑하긴 해. 하지만 누나는 이제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전처한테로 갈게. 나 좀 놔주라. 질척거리지 말고. 어? 이 개자식. 내가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아? 그 전처녀는 널 받아주기라도 한다고 그러디? 이미 나랑 바람펴서 결혼한 너 같은 새끼를? 그 전처도 너랑 같이 쌍으로 돌았다는 거야 뭐야? 그러지 않고서야 너 뭐 별 볼 일 있다고 널 받아줘? 너 법무사로 일도 제대로 안 했잖아. 수임한 거 뭐 10손가락 안에 다 꼽을 정도면서? 당연하지. 나잖아. 나 그래도 법무사야. 이거 왜 이래? 내가 누나랑 투자하러 다닌다고. 그래서 수임을 못한 거지. 아 물론 투자가 잘못돼서 누나가 차려준 서울 법무사 사무실은 말아먹었지만 난 언제든 다시 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고. 일개 회사원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우리 전처가 나 고생고생 해가면서 뒷바라지 해준 거잖아. 나 전문직 만들려고. 하, 너랑 전처랑 그렇게 붙어먹었다 이 말이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도 똑같이 상간녀 소송 간다. 각오하라고 전해. 우리 전처 끌어들이지 마.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아 그래. 우리 전처 건물주 되었으니까 누나도 한몫 챙기려면 어디 해봐. 근데 내가 도움은 못 줄 거야. 수고해.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 아우 진짜 내가 저딴 걸 법무사라고. 법무사 사무실 차려주고 결혼한 내가 미쳤지. 내가 등신이지.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그래주면 나야 땡큐고. 방금 그 말 취소하기 없기다. 너 이리 안 와? 나한테 좀 맞자. 진짜 열받네. 이혼은 하더라도 나한테 잘못한 만큼 쳐맞고 가라고. 그렇게 전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을 하자마자 바로 저희 건물로 찾아와서는 드디어 성공했다면서 더 뻔질나게 찾아오겠다고 하길래 제가 그만 와도 된다고 말해줬어요. 상간녀도 전 남편 확실하게 버려준 마당에 더 이상 저도 그 개쓰레기 전 남편 놈 면상 그만 보고 싶어서요. 정말 지겹다. 너 같은 쓰레기랑 상대하는 거 말이야. 이제 제발 그만 와줄래? 뭐라고?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당신? 준이야, 내가 왔잖아.
내가 드디어 그 누나랑 정리하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왔다니까?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거야. 그 더러운 면상 1분 1초도 더 보기 싫으니까. 그러자 전 남편이 억울해하면서 저한테 달래듯이 말하더라고요. 나 받아준다며. 나랑 살자고 그랬잖아. 그래, 내가 이 누나랑 정리하고 왔으니까 당신이 싫어하는 지저분한 것도 없고 깔끔해. 이제 정리 다 됐으니까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럼 되는 거잖아.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 조강지쳐 버린 놈이 그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냐? 너 같은 놈의 최후는 이런 게 어울리지. 그렇고 말고 잘 가라. 내 인생에서 다시 꺼져줘. 전 남편이 제 말을 듣고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진짜 무슨 상처라도 받은 것 마냥 저를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당신 말 믿었다고. 나한테 그 누나만 정리하고 오면 기회 준다며. 그랬잖아.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 원래 당신 성격 아닌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나랑 살고 싶은데 혹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고? 나 이제 완전히 당신 거야. 당신이랑 살고 싶다고. 미안한데 내가 너한테 관심 없거든. 그러니까 꺼져줄래? 경찰 불러야 곱게 나갈래? 그게 소원이면 바로 경찰 불러주고. 무슨 경찰까지 부른다고 그래. 나 이래봬도 법무사야. 지금은 사무실은 없지만 그래도 법무 보는 사람을 경찰들 불러서 끌어내면 되겠어? 꼴에 법무사 주제에 법무사라고 설치는 건 아직도 여전하네.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투자 망하고 내가 건물 샀다는 얘기 듣고 와서 다시 살자고 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내가 너랑 미쳤다고 또 같이 사냐? 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개쓰레기 놈아. 꺼져라. 전 남편이 망연자실해서 저한테 대차게 차이고 쭈그리고 있는데 이제는 상간녀가 찾아와서 역으로 저보고 상간녀라면서 소송까지 하겠다고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아주 가소롭고 웃겨서 제가 한참을 깔깔거리면서 웃어줬습니다. 진짜 쌍으로 멍청한 것들이네. 뭐래? 네가 우리 남편 꼬셔서 이혼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상간녀야. 건물주면 뭐? 이 건물주가 상간녀다. 내가 온 동네 소문 내줄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증거 있냐? 상간녀 눈에는 상간녀로밖에 안 보이겠지. 그런데 너 이거 모함이야. 난 네 남편 꼬신 적 없거든. 그리고 모함죄도 만만치 않게 센 거 혹시 알고 있냐? 그게 뭔 개소리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네가 내 남편한테 나랑 이혼하고 오면 같이 살자고 했다며? 그 말 입증할 증거 가지고 오라고. 난 네 남편 카톡도 차단되어 있는데 난 반응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지 혼자 생쇼 떨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온 거지. 난 내 전 남편 스토킹으로 신고할까 하고 있는데? 너 모함죄로 신고하면 되겠다. 쌍으로 같이 교도소 가서 사이좋게 살아. 싸우지 말고. 증거? 그게 왜 없어? 당연히 있지. 너 폰 꺼내봐. 얼른! 우리 이혼한 사이 이거 왜 이래? 안 나? 이거 진짜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어디 봐야겠다. 전 남편한테 제가 말한 건 녹음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통화 받아준 적도 없었고요. 어차피 전 남편이 다 저희 건물로 찾아오기만 했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저랑 전 남편만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발뺌하면 알 게 뭔가요? 전 남편이 저한테 보낸 문자에 제가 답장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카톡도 다 없으니 증거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상간녀가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신고당해도 저는 제 전 남편이 제 건물이랑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지 저는 여지 준 적이 없다고 발을 쓱 빼면 그만이었습니다. 저의 말에 상간녀와 전 남편이 서로를 번갈아 보며 정말 본인들에게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는 전 남편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이것저것 뒤지더니
정말 카톡 문자 통화 내용을 다 뒤져도 제가 전 남편과 같이 살자고 하거나 이혼하고 오라고 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일부러 증거 안 남게 조심히 행동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전 남편이 혹시 녹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건물에 찾아왔을 때 핸드폰 충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가져가서 녹음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주곤 했거든요. 정말 철두철미했죠? 제 친구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잖아요. 이런 덜미를 잡히면 안 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바로 조언대로 했죠. 준이야, 너 전 남편이랑 상간녀랑 이혼하고 오라고 했다며?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 안 그래도 조언 좀 구하려고 전화한 거지. 내가 너 덕분에 전 남편이랑 상간녀한테 제대로 뜯어냈잖아. 둘이 결혼을 했으니 결국 내가 그렇게 꼬투리를 주면 나도 딱 상간녀 될 수 있겠더라고. 그렇지, 맞아. 그래서 녹음하고 있는지 아닌지 꼭 알아본 다음에 전 남편한테 말을 꺼내야 해. 녹음 안 할 때는 뭐 상관없지만 통화나 문자 다 기록이 남으니까 그러지 말고. 통화 자동 녹음 해놓는 사람도 요즘 많거든? 그러니까 꼭 구두로만 이야기해. 구두로만? 아,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알겠어. 고맙다. 내가 전 남편이랑 상간녀랑 이혼하게 되면 제대로 쏠게. 네 말대로 녹음 안 당하게 철저하게 감시하겠어. 폰 충전해준다고 하고 확인해야겠다. 오, 그거 아이디어 좋은데? 나도 의뢰인들한테 슬쩍 알려줘야겠다. 알겠어. 그럼 파이팅하고? 둘이 아마 이제 그만 놔둬도 이혼할 테니까 넌 옆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만 해. 그게 유리하니까. 오케이, 땡큐. 네 말대로 할게. 끊는다. 다음에 밥 먹자. 심지어 전 남편은 멍청하게도 법무사면 뭐 하겠어요. 녹음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 친구 조언대로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정말 허술한 놈이었습니다. 이런데 무슨 법무사로 성공한다고 그러는지. 제가 이런 놈 뒷바라지하며 4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이 사연 보내고 더는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저를 본인들 이혼에 어떻게도 이용할 수 없게 된 셈이었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빌미를 제공할 생각만 있었지 그 진흙탕 싸움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는 싫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둘은 서로 이혼하고 상간녀는 저한테 상간녀 소송도 못 걸고 투자 잘못된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부자였던 상간녀와 전 남편이 쫄딱 망하는 걸 보면 하늘도 이런 것들은 잊지 않고 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 잘못해서 완전 다 털리고 개털돼서 법무사 사무실 뺏기고 말 그대로 전 남편은 거지꼴이 되었죠. 당연히 상간녀한테 전 남편은 바로 이혼당했고요. 다시 붙어서 같이 살지는 않더라고요. 뭐 어차피 서로 바라는 걸 이루어줄 수 없으니 바람을 피워서 결혼한 그 결혼도 물거품이 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요. 그렇게 가진 거 다 뺏기고 한순간에 전 남편의 꼴이 우스워지니까 아주 통쾌했습니다. 상간녀도 예전에 그 잘나가던 시절은 어디로 갔는지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아주 남아난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거지꼴이 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 쌍으로 둘이 붙어 먹었겠지만요. 저야 뭐 원래도 명품 옷이나 가방 잘 안 모으고 검소하게 살았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투자를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해서 그렇지. 그렇게 다 끌어다가 대출까지 땡겨서 넣은 돈이 날아가 버렸으니 전 남편이든 상간녀든 앞으로 제정신으로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결국 혼자가 된 전 남편은 집도 없고 상간녀한테 줘야 하는 위자료에 남은 돈 얼마 없는 거 사기까지 당해서 지금은 뭐 겨우 고시원 하나 얻어서 간간히 배달 알바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바람을 펴가지고 그 상황을 만드는지. 저는 전 남편이 마땅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놓고 잘 살기를 바랬던 상간녀도 투자 망하고 전 남편이랑 결국 이혼하고 아주 쌤통이죠. 저를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무시하고 법무사로 만들어 놨더니
바로 돈 많은 상간녀 만나서 팔자 피려고 이혼하자고 했던 전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전 남편이 물론 투자할 돈도 없겠지만 있는 돈을 말아먹든 사기를 당하건 전혀 제 알 바는 아니니까요. 다행인 거는 제가 전 남편이랑 상간녀한테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여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그래도 저는 전 남편이 이렇게 쫄딱 망하기 전에 위자료라도 잘 받아내고 상간녀 소송도 이겨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간녀는 전 남편한테 뭐 없어서 위자료 받아내기도 쉽지 않고 금액도 적을 테니까요. 저야 뭐 위자료랑 상간녀 소송으로 받아낸 게 꽤 쏠쏠했고 상간녀한테 쓰레기인 전 남편도 버려버리고 전 남편도 날려버리고 돈도 벌고 아주 일석삼조입니다. 이런 게 바로 인과응보가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 제 인생 팔자 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도 다니고 건물도 잘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